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댓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의 마음을 지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종대왕의 마음을 지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혹은 기분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죠. 어떤 학문이나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게 되면 다양한 용어로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아니면은 후임자에게 어떠한 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용어에서 이게 일본인들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댓글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수학을 오랫동안 지도하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뭐 여각, 보각, 과학에 관련돼서는 화씨, 섭씨, 의학 쪽에서는 경구투여, 그리고 프로테이지, 메다, 하이바, 우리 언어에 담겨 있는 일본어와 같은 뭐뭐의에 해당하는 표현, 후앙, 헤베, 루베, 그리고 제가 여기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일본식 언어 발음 표기 원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많은 분들의 학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인 언어학자들과 당시의 서양 학문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일본인들의 특유의 언어 표현,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말을 옮겨놓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문 용어에서는 일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이 우리에게 편리하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언어 표현들이 우리의 언어를 불안정하게 하고 또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적 수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에 정통한 많은 분들 역시 일제 흔적 지우고 우리의 표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문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직수입을 하는, 혹은 서양 학문인 경우에는 중간 과정으로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정확한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학문을 접할 때 영어로 되어 있다면 곧바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이 정말로 필수적이겠지요. 이렇게 하면은 강폭이 좁은 곳을 건너는 것처럼 강이나 바다가 그 사이에 존재하고 그 사이를 최단 거리,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건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이라는 중개상을 거쳐서 되돌아오는 과정을 학문에서 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서양 학문의 체계를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바로 일본어 방식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 훈민정음 표기에서도 일본어 방식의 서양 언어학을 결합시킨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직수입의 과정이 어떻게 더 편리한 것인가, 실제 단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례입니다. 수학 기호에서 길이 단위를 우리 직수입의 과정, 중개상 거치지 않고 일본이라는 중개상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학 기호 길이 단위와 프로테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수학 기호 하면 아라비아 숫자만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양한 알파벳의 문자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숫자를 표현할 때 아라비아 숫자가 전래되기 이전에는 문자로서 숫자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숫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위에 숫자를 보시면 1부터 11까지 표현해 놨습니다. 이 숫자 체계를 쭉 보시면 문자인 I와
V라는 두 개의 글자 그리고 X라는 문자까지 포함해서 단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를 잠깐 살펴보면 1은 I 하나이고 2가 되면 I 둘,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I 셋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한 칸 건너뛰어서 O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O는 영어의 윗소리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O라는 숫자가 4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로마 숫자는 수학적 원리로서는 오진법의 숫자 체계입니다. 5을 단위로 숫자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뺄셈이 적용됩니다. 왼쪽은 뺄셈. 그래서 5라는 숫자의 왼쪽에다가 i를 표현하면 4가 되는 것입니다. 5에서 하나를 뺐다. 이런 기호, 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표현을 하게 되면 숫자가 덧셈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하나를 더했다. 마찬가지로 7의 경우에도 2를 더했다. 8의 경우에는 셋. 이렇게 갑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오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10이 되는 순간 새로운 기호로 표현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호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X라는 문자를 사용했죠. 여기에서 다시 왼쪽에다가 I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가 IX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11로 넘어갈 때는 오른쪽에 덧셈이니까 하나의 I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 체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가 숫자로 표현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역사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글자의 숫자 표현으로서 아라비아 숫자의 십진법 체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역사상 보면 문자 기호를 숫자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666과 같은 주술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666이라는 주술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인물들의 666 숫자 코드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아니면 네로와 같은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표현하는 방법이 문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주술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종교에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을 합쳐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더라. 놀라운 추론이죠. 그러면 이러한 논리가 주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제가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제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술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뭘로 읽을 것입니까? 예, 7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2자를 썼습니다. 드디어 7과 2를 결합시켰죠. 그러면 제자입니다. 제가 3을 썼죠. 그리고 다시 7을 썼고 2를 쓰겠습니다. 훈민정음 표기도 아니고 현재 한글도 아니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순수하게 아라비아 숫자로만 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0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7과 7을 쓰겠습니다. 다시 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 기호만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여기에 주술로서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숫자 기호를 주술적인 666으로 결합시키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 이름에는 7자가 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럭키 7 이런 숫자로 생각을 해서 7개나 들어있는 행운의 제왕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주술적인 의미가 되겠죠. 숫자 기호를 문자 기호로 환원시키고 그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분명히 어떠한 주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다 써 놓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숫자 표현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 기호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요. 거기에 주술적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제 이름을 표현한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어느 기호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어떤 문자 이런 거를 모방했다는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단위를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서양 학문을 우리의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터법의 원리, metric system이라고 표현하죠. 먼저 미터법은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 단원을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부분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언어 표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표현하는 단위지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미터법이라는 표현에서 미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미타, 산스크리트어의 미타, 영어의 오늘날 measure라는 단어, 즉 측정, 측량 이러한 표현입니다. 미터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길이의 단위로서 킬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킬로는 라틴어 접두사에 해당하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면 천입니다. 밀리라는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이지요. 다음으로 센트라는 단위도 한번 익힐 필요가 있죠. 센트는 100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라틴어 계열의 접두사 언어가 숫자하고 섞여서 등장하는 그러한 단위가 바로 기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미터법은 어떠한 원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타라는 발음이 산스크리트어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 물론 우리에서도 길이 재는 단위가 다양하게 있죠. 보통은 자, 한자, 두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기간 길이의 단위를 무엇으로 역사상 손톱의 길이라든가 발의 길이 이러한 길이를 길이 재는 수준으로서 기준으로 책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편차가 너무 크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재는 기준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뭔가 객관적인 상태 아니면 객관적인 물건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추정컨대 담장을 치는 울타리 막대가 가장 선택이 쉬웠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막대를 가지고 이걸 길이를 재는 기본 단위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제가 울타리를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울타리 대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가 사용하는 야구 방망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m 길이에 유사한 길이이기 때문에 그냥 야구 방망이를 한번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1m라고 하자. 길이를 재는 기준이다, 표준이다 하는 것이죠. 울타리 막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 길이를 이제 표준으로 정해서 어떤 길이든지 재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고요. 어떤 객관적인 물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되거나 아니면 녹이 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m의 길이를 빛이 진공 상태에서 얼마죠? 이렇게 큰 숫자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길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을 정했습니다. 근데 1m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제 좀 좁은 단위로서 짧은 거 재볼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기준을 조금 작은 단위로 바꿔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 1m를 이제 100칸 나누자. 똑같이 100칸으로 나눴습니다. 기준이 1m였고 그 1m를 100칸을 나눈 길이가 된 것이 바로 센티라는 단어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센트라는 언어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길이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걸 똑같이 100칸 나눴어.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해. 문자 뭘 쓰지? C, 센트, 100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미터를 잘게 쪼개면서 센티미터가 되었고 이 단어는 알파벳의 C를 그대로 따와서 CM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큰 길이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30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에서 1000 단위, 1000에 해당하는 것을 킬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3000의 아라비아 숫자 땡땡땡 3개가 있죠. 이걸 지우고 이 숫자 대신에 K로 바꾸는 것이죠. 언어 표현인 K, 아라비아 숫자 3000에서 000 빼고 000 대신에 문자 기호인 K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자 기호가 K가 1000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대로 없애면 3km라는 길이 단위가 되는 것이죠. 즉 미터를 1000번 재면은 1km, 1000m 대신에 뒤에 숫자 000 3개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문자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길이의 단위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3000m라고 읽을 수 있지만 3K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접두어 킬로를 사용해서 3km,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문자 기호로 변경시킨 것이고 우리말 1000에 해당하는 그 언어 표현을 K로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수학에서의 기호는 그 원리를 놓고 보면 언어 표현과 중복되고 그 과정을 다양하게 거치게 됩니다. 센티미터에서 센트는 100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나누기 100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나누기 100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미터에서 변환된다면 0.03m라는 소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위를 그대로 숫자 아라비아 분수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의미를 센트로 바꾸면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분수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즉 아래쪽에 있는 100이라는 단어가 센트, 나누기 10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C라는 기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터 표현이 센티미터로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에 녹아 있게 되는 것이죠. 1m를 100칸 같은 길이로 나눈 센트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만약에 3m를 100칸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0.03m가 되겠고 그대로 읽는다면 분수식을 그대로 언어 표현으로 읽는다면 3cm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수학에서 언어 체계를 바로 이러한 원리로 습득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누면 어떻게 할 것인가? 1000칸으로 나눴습니다. 한 칸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죠. 이제는 미터에서 출발한 단위가 센트를 거쳐서 밀리라는 단위로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1mm는 1m 길이를 1000분의 1, 1000칸으로 나눈 한 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1000분의 1이라고 해서 분모를 먼저 읽었는데 실제로 기호학적으로 보면 분모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위의 기호에서 아래 기호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요. 즉 1 나누기 1000m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가 바로 밀리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환 원리가 생기지요. 3m는 300cm. 왜냐하면 이 나누기 100이 C에 녹아 있고 3000m라고 하면 3000mm라고 하면 이 나눗셈이 바로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C와 M이 존재하는 이유가 문자 기호로서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다른 기호, 우리말에서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표현 프로테이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이고 영어에도 없는 이 표현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수학 공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파벳이건 훈민정음이건 가로쓰기의 기본 원칙에 위에서 아래로라는 기호 읽기의 기본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수학에서의 원리가 바로 percent지요. 그런데 이 percent라는 단어의 발음이 우리는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표현 프로테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percent라는 수학 기호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 읽기는 위에서 아래로 해당합니다. 위의 기호를 읽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모든 기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20%라는 이 용어에 담긴 의미는 20, 그 다음에 per가 나누기를 의미합니다. 20 나누기 센트, 센트가 100이라고 했죠. 20 나누기 100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percent 기호라는 것이죠. 이 percent에 담긴 의미는 나누기 per와 100이라는 센트라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 나누기 100이다. 그러면 여기에 담긴 수학 기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말로 섞어서 읽으면 20 그리고 percent가 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의 가격이 7만 원이라고 하면 7만 원의 20%는 이 계산의 원리가 바로 20 나누기 100. 7만 원에 20 곱하고 나누기 100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생활에서는 곱하기 2를 한 상태에서 뒤에 0을 빼지요. 7만 원에다가 2를 곱하면 14만 원, 거기에서 0을 빼면은 14,000원.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즉각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담긴 언어 표현이 per와 cent라는 용어로서 수학적 기호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로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누기에 해당되는 per를 쓰고 용어 1000에 해당되는 mill을 사용하겠죠. 따라서 1000으로 나눴다면 per mill 이렇게 용어 사용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호 읽는 원리를 한국인들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일본어 방식 그리고 일본인들의 학문 체계를 우리가 고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어 표현 앞에서 살펴본 수학 단어에서 미터 발음을 했고요. percent 이 발음. 그런데 영어 단어도 아닌 프로테이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proportion이라는 비율하고 percentage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시킨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표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착되어 있죠.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발음은 cent 발음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N과 T, 자음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 의하면 받침 표기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음이 겹칠 때 소리의 호흡 단위로 나눠서 cent 이렇게 자음 두 개를 받침에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로
소리 호흡을 나타내면 sand, 센은 세게 발음을 하고 마지막 티읕은 흘리듯이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죠. 이 뛰어난 소리 글자 체계를 세종대왕은 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 과정이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로 변경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에 따른 표기인가 아니면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언어학으로 우리가 훈민정음 표기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서는 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라든가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활용해서 아래와 같은 이러한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학문체계나 발음 원리가 뛰어난 언어 표기를 가진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벗어나서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와 일본인들이 받아들이는 언어 체계로 변질되어서 중개상 일본인을 거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학문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원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표기 원리로 글자를 활용하고 학습에서도 응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